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죠. 바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영어 원서, 그 발췌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1943년에 뉴욕에서 처음 나왔는데, 와,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계속 사랑받는 이야기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원서 텍스트를 같이 보면서요. 핵심 줄거리랑 또 중요한 장면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영어 표현들 있잖아요. 그 뉘앙스 같은 거,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의 시선 차이, 관계 맺기, 이런 깊은 의미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 처음 부분을 보면 그 조종사 나의 어린 시절 기억부터 나오죠. 그 유명한 보아뱀 그림, 드로잉 넘버 1, 넘버 2. 네, 어른들은 그걸 그냥 모자라고 봤다는 거 그림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 경험 때문에 그림에 대한 열정을 접어야 했다. 이렇게 원문에서는 표현하는데 특히 거기 failure, 실패를 맛봤다. 그리고 꿈을 abandoned, 포기했다. 이런 단어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단어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실망했다 이게 아니라 failure랑 abandoned는 그 어린 화자가 느꼈을 깊은 좌절감 있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세계의 어떤 압력 때문에 꿈이 딱 끊어진 느낌, 그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죠. 상상력보다는 겉모습, 숫자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른들 세계, 거기에 대한 비판이 사실 이 단어들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늘 explanations, 설명을 요구한다고 하고요. 설명을 요구한다. 네. 그러다가 이제 사막의 불시착기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죠. 진짜 좀 뜬금없잖아요. 양을 그려달라고. 네네. 다짜고짜 양이라니. 결국엔 그 상자를 그려주니까 그 안에 양이 있다면서 만족하고 그러면서 왕자가 소행성 B612 거기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 만남을 원서에서는 absurd, 터무니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absurd함이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그 업설드함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논리나 이성 이런 걸 뛰어넘는 순수함, 또 상상력 이런 게 이제 등장했다는 신호탄 같은 거예요. 조종사가 처음엔 discouraged, 그러니까 좀 낙담한 상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림 때문에. 근데 왕자의 그 순수한 요구, 특히 상자 속 양을 보는 그 능력에 intrigued, 호기심을 느끼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보여주는 힘, 이게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장면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왕자가 자기 별에 두고 온 그 장미 이야기, 이것도 참. 그리고 여러 행성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권위적인 왕, 칭찬만 바라는 허영쟁이, 또 술 마시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술 마시는 술꾼, 그 모순적인 술꾼, 네. 그리고 사업가, 점등원, 지리학자까지. 이 인물들은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각 행성의 인물들은 사실 어른 세계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허영심, 자기기만, 소유욕, 맹목적인 복종, 탁상공론 같은 것들. 이걸 풍자하는 거죠. 특히 그 지리학자가 꽃처럼 ephemeral, 덧없다, 일시적이다 이런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 ephemeral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영속성이나 실용성, 여기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인 아름다움이나 감정의 가치, 이런 건 좀 낮춰보는 태도, 이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왕자가 계속 그런 앞서 certainly very strange,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긴 정말 이상한 어른들이 많았죠. 그러다 지구에 와서는 뱀을 만나고 또 그 수많은 장미들을 보고 실망하다가 드디어 여우를 만나잖아요. 여기서 길들이다, 테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원서로 읽으니까 테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또 새롭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테임이 그냥 우리가 길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 이상이에요. 여우가 설명하듯이 to create ties, 관계를 맺는다, 이 의미가 핵심이거든요. 시간하고 노력을 들여서 서로에게 정말 유일한 존재가 되는 그 과정, 이걸 말하는 거죠. 관계를 맺는다. 네,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비로소 essential, 본질적인 것, 즉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essential이라는 단어 정말 곱씹어 볼 만해요. 네, essential. 그리고 여우가 알려준 의례, rights의 중요성도 참 인상 깊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약속이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걸 통해서 왕자가 자기 장미가 왜 소중한지 깨닫잖아요. 바로 그거죠. 내가 물 주고 벌레 잡아주고 바람 막아준 그 시간들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 그렇죠. 그 깨달음이 바로 책임감, responsible로 이어지는 거죠. 원문 그대로 You become responsible forever for what you've tamed.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선 영원히 책임이 있어. 관계는 아름답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거예요. 여우가 밀밭, 윗필드를 보면서 왕자의 금발을 떠올리게 될 거다. 이런 비유처럼 관계라는 게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아, 밀밭 비유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조종사랑 왕자가 같이 사막에서 우물 찾는 장면? 이것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같이 노력하고 교감한. 네, 맞아요. 그 우물물은 정말 마음으로 찾아야 보이는 것의 상징 같아요. 왕자가 말하잖아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딱 확인시켜주죠. 그리고 잠든 왕자를 보면서 조종사가 느끼는 그의 로열티, 충성심이나 존재의 프레제일함, 연약함, 이런 감정들도 그 장면의 깊이를 더하고요. 네, 결국 왕자는 지구에 온 지 딱 1년 되는 날 그 뱀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떠나잖아요. 조종사는 너무 슬퍼하는데 왕자가 밤하늘 별들을 보면 자기 웃음소리가 들릴 거라고 위로하고 정말 먹먹하면서도 아름다운 이별이었어요. 그쵸. 왕자의 떠남이 겉보기에 뭐랄까 물리적인 소멸 같지만 사실은 관계의 영속성, 이런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별의 슬픔 그 어비스 속에서도 왕자의 미소처럼 reviving, 뭔가 되살아나는 듯한 희망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 Has the sheep eaten the flower or not?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힘. 그 여운이 정말 대단해요. 보내주신 마지막 발췌 부분에서도 이 감정이 잘 느껴졌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어린 왕자 영어 원서 발췌본을 통해서요. 이야기의 핵심 줄기랑 함께 tame, essential, ephemeral, responsible 같은 이런 중요한 영어 표현들의 깊은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관계, 책임, 또 본질을 보는 눈,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태주펠이 자신이 비행사였기 때문에 느꼈던 그런 고독이나 성찰이 작품 곳곳에 정말 잘 녹아 있죠. 결국 이 이야기는 어른이 되어서도 잃지 말아야 할 그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또 소중한 관계를 맺고 책임지는 것. 그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탐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마음으로 보아야 할 이센셜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체임하고 또 영원히 responsible 해야 할 소중한 존재는 누구인가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